자, 중간고사 대비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해 보자고요. 주관식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한 7가지 뽑아봤는데요. 그중에 7번은 아주 재밌대요. 그런 아이디어가 넘치는 문제도 있고 그냥 보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생물은 써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또 주관식에서 이런 요령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림 그려도 되나요? 돼요. 그림 그려도. 물론 궁금하시면 선생님한테 꼭 확인하세요. 그죠? 저는 돼요. 그죠? 제가 채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께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시험 보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조금씩 미리미리 좀 챙기세요. 미리미리.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득이 된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컬러펜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여러 색깔 펜을 써서 저는 보통 3가지 펜을 갖고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좀 예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 색깔 펜이 쓰여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논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과생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문과생이 아니거든요. 어법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장이 아주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좀 짧게 씁니다.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논문들이 좀 문투가 짧아요. 그래서 문장을 짧게 끊어 쓰면서 핵심적인 용어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을 채점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7번 같은 것처럼 7번은 정말 모르면 못 풀어요. 이 문제를. 근데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막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을 때 어떻게 차이를 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핵심적인 단어들이 다 들어갔나?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또 원어를 쓸지 한글을 섞어서 쓸지는 그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1번은 아무래도 생물 문제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것은 생체 고분자 물질일 겁니다. 생체 고분자 물질 정도는 이렇게 주관식 하나를 툭 던져 놓기도 하죠. 생체 분자들을 거대 분자라고 하는데요. 생물을 구분하는 거를 유기분자라고, 생물에 존재하는 물질을 유기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유기분자는 탄소화합물이고요. 지금 제가 답안지 쓰는 건 아니야. 제가 답안지는 좀 한번 써서 올려봐 드릴 텐데요.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장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또 설명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화합물. 유기분자는 다 탄소화합물이고 지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지질 제외 유기분자는 다 거대 분자예요. 여기서 거대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이 크다라는 거죠. 이들이 거대 분자인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지금 나오지만 단위체 또는 단량체라고 하는데요. 모노머로가 쭉 붙은 걸 우리가 중합이라 그래요.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폴리머리제이션. 그래서 모노머가 계속 쭉 붙은 단위체의 중합체다 라는 거죠. 단위체의 중합 결과물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만 하더라도 보통 평균적으로 300개 이상은 붙어 있고요. 헥사는 최소 1000단위 이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자량이 큰 거죠. 오늘날에는 지질을 이렇게 거대 분자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캠벨이 그렇게 썼으니까. 물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우리 시험 선생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럼 당연히 선생님 따라 주시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지질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단위체가 없잖아요. 이게 거대하게 중합체가 붙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질은 별도로 얘기를 하나, 지질도 글라이세롤하고 패티에시드라고 하는 애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데다가 그 결합이 바로 이 중합 방식, 목적은 써야 돼. 이 문제의 핵심은 중합 방식이에요. 중합 방식은 탈수 결합, 물이 빠져나가면서 붙는, 그죠? 탈수 결합으로 모두 같습니다. 동일하다. 뭐가? 모든 유기분자가 다. 그래서 탈수 결합으로 동일하고, 다만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단위체의 종류와 수에 따라
유기분자의 종류가 결정되는 겁니다. 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탈수결합. 그러니까 저희 단위체는 기본적으로 한쪽에 OH, 또 나머지 한쪽에 OH. 그래서 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중요한데요. 이게 꼭 하이드록실 그룹만이 아니라 카르복시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OH가 나오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디하이드레이션. 그래서 보통 중간에 O 결합으로 두 단위체들이 이렇게 단위체들이거나 혹은 지방산화 글리세롤 등이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탈수 결합으로 똑같다 보니 이 중합체가 분해되는 것 또한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중합체는 모두 분리되는 게 뭐야? 가수분해죠?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됩니다.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하죠. 예. 가수분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 방식의 이름이 똑같아. 모두 똑같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붙었으니까 거꾸로 갈 때는 물이 들어가면서 분해되면 되지. 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단어도 다 들어가겠지만 분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량이란 점수와 시간 또는 시험지에 이렇게 이미 문제가 쓰여져 있다면 간격,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딱 봐서 1시간에 지금 7개를 써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자신 있다고 해서 이걸로 한 30분 쓰고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10분 설명하고 10분 만에 20분이잖아. 그런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쓰지 않으면 점수를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시간 봐가면서 한 문제에 시간 배정을 합니다. 그 안에 빨리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쓰려면 중요한 순서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1번 문제는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또 이때 설명을 드릴 게 좀 있어서 예제를 하나 들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제라고 얘기를 하자면 단당은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지금은 단백질도 잠시 후에 보잖아. 그럼 단당을 먼저 해봅시다. 예, 단당 같은 경우는 단당의 중합체, 단당의 중합체가 탄수화물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기분자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보다 단위체의 종류다. 중합 방식은 다 디하이드레이션,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는 거라면, 그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단백질이고요. 니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가 이럴 땐 가끔 영어가 편하더라. 그치? 저희 아들이 가끔 영어를 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받침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렇구나. 핵산. 그래서 이들은 다 이제 중합체인데 예외적으로 누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을 해서 트리글리세라이드 얘가 중성지방인데요. 사실은 중성지방이 지방의 터줏대감이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됩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결합하는 이 중합 방식을 에스테르 본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모두 탈수 결합인데 결합한 방식을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단당의 중합체는 글리코시딕 본드라고 했고요. 글라이코시딕 본드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중합 방식은 펩타이드 본드고요. 그리고 니클레오타이드 중합체의 중합 방식은 포스포, 인산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에스테르가 생겼다 해서 포스포디 에스테르 본드라고 합니다. 본드도 좀 챙기시고.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탈수 결합은 다 똑같은데 결과물, 예를 들자면 인산이 결합을 했다면 인산은 여기 POO에 이렇게 OH가 있고 얘가 결합을 함으로 여기 PO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산의 에스테르 결합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합한 다음에 물이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데 예, 가수분해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다 가수분해예요. 가수분해는. 그래서